청년들의 정치 한판. 네, 우리 지역의 시사 정치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정치 한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주시 의회 차은숙 의원, 횡성군 의회 정운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도 저희가 구면인데요. 정운현 의원님께서 아니 부의장님이라고 좀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횡성군 의원이죠. 아이고, 이게 또 오래간만에 하니까 떨리는데요. 예. 이번에 그 부의장이 됐습니다. 그 우리 동네 행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군의원 정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옆에 계시는 차은숙 의원님께서는 첫 방문인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원주시 의원 차은숙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방문해가지고요. 예. 매우 긴장하고 떨고 있습니다. 원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의원으로 찾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이제 좀 전에 듣기로는 동갑내기시라고 하셨는데 이제 좀 비슷한 그런 세대의 시각에서 과연 이 사안들을 좀 어떻게 바라볼까? 저는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베스트 소식과 워스트 소식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정운현 의원님께서 꼽아오신 베스트 소식 어떤 건지 좀 짚어볼까요? 네네. 그 제가 뽑은 베스트 소식은 횡성군 스포츠 런케이션 댕댕원정대 체류형 관광 주목이라는 기사인데요. 네. 이 기사를 뽑은 이유는 지역 소멸과 좀 연관이 좀 있습니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그 지역 그 소도시들이 다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횡성군은 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이 지금 기사를 보다 보면은 이게 저거랑 좀 연결이 됩니다. 그 생활인구라는 개념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요. 네네. 그 지역 소멸 해법으로 이제 생활인구를 점차 이제 늘리는 이제 정책을 가져가죠. 각 지역에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이제 생활인구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문화예술하고 관광 쪽에 네. 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의 이제 욕구라든가 트렌드를 잘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반영시킬 수 있는. 그렇죠. 예. 반영시켜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 지역과 교류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간다. 예. 그게 그 지역 소멸 그리고 인구 정책의 중심이 된다. 이거를 보면은 우리 이제 그 생활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네. 그런 기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성군의 입장에서는 베스트 기사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주 인구, 계속 사는 그런 인구가 아니라 생활 인구라고 해서 좀 네, 그렇죠. 어떤 인구를 좀 늘릴 수 있는 지역 경제를 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 같은데 방금 이제 얘기해 주신 그 주제가 스포츠 런케이션과 댕댕 원정대라는 건데요. 이게 그냥 딱 이름만 들었을 때는 스포츠 런케이션, 뭔가 스포츠와 관련된 것일 것 같고 댕댕 원정대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것일 것 같은데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인가요, 이거는? 스포츠 런케이션은 이제 그 스포츠 시설에서 운동을 하면서 행성 관광지를 투어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운동도 하고 예. 뭐 배우고 보고 즐기고 이런 거고 또 지금 행성 댕댕 원정대는 아마 반려동물하고 같이 네. 이제 진행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반려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예. 야영지에서 야영을 같이 하면서 캠핑을 워크숍도 하고 오. 그리고 반려동물 장일 달리기 등 뭐 각종 이제 또 뭐 행사도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반려 가족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또 행성이 유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네. 이미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왠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호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들고요. 정말 생활 인구의 증진이 될 수 있는지 저희가 좀 그 후의 결과들을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베스트 소식 하나 꼽아봤고 차은숙 의원님께서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베스트 기사로 원주시 미래산업
산업진흥원 출범에 관한 기사를 뽑아왔습니다. 네. 미래산업진흥원. 이게 지금 7일에 출범을 했죠? 네, 맞습니다. 원주시는 7일 원주역 인근 창업지원허브센터 1층 컨퍼런스홀에서 미래산업진흥원 출범을 개최하고 또 관련 기관하고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 지금 사안을 꼽아 오신 게 이 미래산업진흥원이 앞으로 원주시에 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기대가 있으셔서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래산업진흥원은 미래산업의 발굴 육성 및 또 ICT 융합을 통해서 지역의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고도화의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기관입니다. 예. 원주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동시에 유치한 지자체로 젊은 경제인구 활동이 가장 많기도 하고 우리 관내에서 또 수도권과 광역철도 연장도 추진되고 있어서 네. 명실상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첨단 산업 분야를 이끌어갈 구심점이 사실은 좀 부족했었고요. 예. 이번에 미래산업진흥원 출범을 계기로 또 우리 원주시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뭔가가 그 미래산업과 관련된 뭔가가 좀 시작된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물론 지금 원주시는 현재도 미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산업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반도체, 바이오, 의료기기, 또 ICT, AI 등 이런 클러스터 수준의 산업 기반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런 미래산업진흥원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또 기대하고 또 현재와 미래 원주시와 강원도민들의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창구 역할이 되리라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미래산업진흥원. 이름 자체에서 좀 느껴지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주력 산업들, 앞으로의 먹거리 산업들의 구심점이 좀 될 수 있길 맞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베스트 소식 하나씩 살펴봤고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워스트 소식도 나눠볼게요. 92.7 마침내 누리는 김포의 클라이맥스. 걸포 북변역 초역세권, 북변공원 부문 숲세권, 3058세대 대단지 스케일의 대규모 커뮤니티까지. 김포의 장점을 넘은 퍼펙트 라이프.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8월 오픈 예정 031-998-3058 주식회사 한양.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빠르게 이동하는 판교 강남부터 6.2m 초광폭 거실, 4.2m 와이드 다이닝까지 태전지구의 프리미엄을 완성할 마지막 작품. 광주태전 경남 아너스빌 리미티드. 8월 오픈 예정 1555-5404 SM 경남기업. 원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대로 감. 남원주 역세권 택지지구의 미래로 감. 가까운 서울로 새로운 무실로 42층 랜드마크로 더 좋아질 것 같은 예감.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 9월 오픈 예정 033-731-0020 우미건설. 송파 최초 단 하나의 시니어 주택. 시니어 특화 프로그램으로 매일을 건강하게. 편리한 강남생활권 중심 인프라를 가까이에. 시니어의 품격을 높이는 실버 주택 위례 심포니아. 선착순 호실 지정 계약 중. 1644-6070 위례 심포니아 주식회사. 안녕하세요. 한유주입니다. 북수원 이목지구에서 서울과 더 가까이, 에듀타운 특화지구로 교육과 더 가까이, 총 2512세대 대단지 모두의 이목이 쏠리는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를 더 리체. 9월 중 오픈 예정 1688-4007 대방건설. 원주시 협찬 생명을 살리는 교통안전 공동 캠페인. 뭐야? 어디서 막 끼어들어? 방향 지시 등 없이 끼어든 차량 때문에, 이에 보복하기 위해 갑자기 멈춰선 차량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 어떤 이유도 안전을 담보로 한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한순간의 여유와 단 한 번의 배려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교통안전 공동 캠페인, 원주시와 함께합니다. 삶의 소중한 이야기들, 그 순간들을 잃고 싶지 않으신가요? 함께 나누는 웃음과 추억, 우리의 손길이 당신의 기억을 지켜드립니다.
기억을 지키는 습관 치매 안심센터에서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92.7 MBC 라디오. 네, 변정현의 시사메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화요일 코너 정치 한판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주시 의회 차은숙 의원, 횡성군 의회 정운현 부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워스트 소식 같이 짚어볼게요. 차은숙 의원님께서 먼저 워스트 소식 나눠주시죠. 네, 제가 뽑은 워스트 기사는요. 2024년도 지금까지 온열 질환 관련된 기사를 뽑았습니다. 예. 사실은 연일 그 폭염, 무더위, 열대야가 너무 기승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라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좀 아프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지금까지 5월 22일부터 시작해서 엊그저께까지 온열 질환 환자 수가 지금 한 2,300명 정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이에 따른 사망자도 21명 정도가 집계됐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요. 네네. 또 저희 강원도 또한 여기에 대한 질환 환자가 한 102명, 예. 또 사망자도 한 2명 정도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 무더위가 진짜 여러 사람을 답답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또 사람뿐만이 아니고 예. 가축들도 많이 폐사하고 또 양식장에 있는 넙치 뭐 이런 물고기들도 많이 죽어서 너무 슬픈 뉴스라고 생각이 되어서 요걸 좀 뽑았습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8월이 뭐 열흘 지난 요 시점에 벌써 1,000여 명이 넘게 이렇게 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아까 기사에서도 강원 도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또 온열 질환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계속 폭염 경보가 원주에는 지금 발효가 되어 있는, 발령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원주시 에서 잡초 해방 주간이라고 해가지고 잡초를 뽑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온열 질환자가 속출한 이 상황에 괜찮은 건가?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이제 그 상황에도 그 어떤 폭염에 있는 시간은 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은 되게 우연찮게 오늘 낮에 1시경에 제가 이제 우연찮게 12시 40분경 이렇게 좀 지나다가 봤는데 네. 이제 들어가시는 시간일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사실 34도 정도 찍혔었는데 그때 이렇게 계시길래 적절치 않은 상황이구나 이제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좀 이제 그 뉴스를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죠. 어쨌든 이제 원주시에서 그 잡초 해방 주간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좀 그런 활동 시간을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폭염 속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워스트로 꼽아오셨고요. 정은현 부의장님께서는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그 기회발전 특구 관련 소식인데요. 네. 그 정부가 기회발전 특구를 수도권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에 대한 그 비판적인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발전 특구를 지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 기사를 보면은 그 수도권으로 정부가 이제 확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이에요. 우리 철원이랑 이제 맞붙은 곳이겠죠. 예. 그쪽이랑 또 경기 인천 접경 지역인데 이게 우리 강원도에서 좀 우려하는 것은 이 기회발전 특구를 신청하는 데 있어가지고 경기 북부 또 요즘 그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는 또 그런 뉴스도 맞아요.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거와 맞물려가지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 특구와 특구와 이게 겹칠 수가 있다.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제가 기업체 사장이라도 그 경기도권에 있는 게 물론 뭐 세제 혜택이나 그런 게 이제 넘어와서는 있지만 역으로 잘못하면 우리 강원도권에 있는 기업체들이 경기도로 더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차피 선정이 돼야 되는데 과연 선정이 되더라도 기업체에서 과연 우리 그 강원특별자치도로 와줄까 이런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기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우려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강원도가 어쨌든 뭐 디지털 헬스케어나 바이오, 그렇죠.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을 그 기회 발전 특구로 좀 지정을 해 그런 상황인데요. 네.
경기도와 굉장히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기사를 보면.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경기 북부권이 사실상 수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강원도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또 아마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게 일단은 지금 그 과정을 좀 봐야 됩니다. 저희가 자칫 잘못하면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경기 북부 쪽에 이 기업체들을 다 뺏길 수 있는 그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랑 잘 좀 타협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왜냐하면은 기회발전 특구가 탄생에 대한 계기가 있습니다. 예. 사회자분께서 진행자분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국토의 그 균형된 발전 그리고 낙후된 지역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을 해서 네. 이제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뭐 기업체 보고 가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지자체에서 니네 이제 그 사정이나 여건에 맞게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는 네, 정부에서 니네들이 기업체를 모시고 와라 그러죠. 모시고 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고, 노력을 예. 해라 이런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또 보면은 말씀하셨지만 이게 경기 북부 지역에서 추진하는 첨단 산업이랑 아까 말씀하신 우리 뭐 디지털 바이오 헬스 뭐 다양한 이제 그런 사업이 좀 유사한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악재다. 강원특별자치도한테는 좀 악재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 아마 고민이겠죠. 고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분들도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다. 특히 원주 같은 경우는 예. 지금 강원도에서 경제를 가장 크게 그죠? 규모가 가장 큰데 여기서 특히 또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수도권 쏠림이 이미 너무 심한데 특구까지 좀 빼앗는 것 아니냐 이런 소식을 워스트로 함께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소식과 워스트 소식 나눠봤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가 제2 요구안을 의결했고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반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를 기다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자,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그리고 현금성 지원 방향 요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법안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이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 법안에 대한 찬성, 반대, 견해가 좀 어떠신지 먼저 차한숙 의원님께서 좀 알려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고물가, 고금리, 또 고환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내수가 굉장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하고 노동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5만 원 민생지원금은 내수를 진착시키고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원금이 직접적인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오히려 억제할 수도 있고 또 지역 상권을 직접 지원하는 지역 경제 회복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견해를 갖고 있고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또 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시민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통해서 정부에 대한 또 신뢰가 쌓이고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결속력을 높이면서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예, 차한숙 의원님께서 일단 찬성을 네네.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회복에 촉매제가 될 수 있고 뭐 시민들의 또 심리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운현 부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차 의원님 서두에 말씀하신 의견에는 동조를 합니다. 일단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들죠. 굉장히 주민들. 힘들죠. 예.
뭐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그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 그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예.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25만 원 법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좀 입장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좀 그 각종 이제 언론에 나타난 거랑 이 지금 특별조치 법안을 좀 들여다봤어요. 봤는데 일단은 정치색이 좀 너무 들어갔고 예. 좀 급조된 법률인 것 같다. 그 언론 보도를 이렇게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예. 이게 뭐 첫 번째는 포퓰리즘 정책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가 상승을 부추겨서 결과적으로 다시 국민들이 고통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국가 채무 부분인데 네. 지난해 국가 채무가 1,127조 원을 기록했다고 해요. 예. 올해만 이제 국채 이자 상환액이 29조에 달하는데 내년에 만기가 들어오는 국채는 처음으로 아마 100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그 25만 원 지원법에 이제 재원이 이제 13조 원 정도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나라빚이 더 늘어나는 셈이죠. 네네. 그러면 결국은 이 돈을 갚을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지금이야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들하고 예.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또 가중시키고 지게 하는 거죠. 예. 이게 과연 올바른가? 그리고 좀 더 좀 약간 좀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아까 제가 13조 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그 기초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할 적에도 그 특히 예산이라든가 그게 수반이 되거나 그리고 예산할 적에는 그 산출 근거를 가지고 따집니다.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되냐. 예. 근데 보면은 어디에도 이게 13조 원이란 이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하고 또 이게 왜 13조 원이 나왔는지. 예. 그리고 이것도 소득 기준에 따라 가지고 25만 원, 35만 원 주잖아요. 이거를 왜 줘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그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법률안을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해놨거든요. 네. 좀 보면은 생색은 그렇죠. 생색은 우리가 낼 테니 뒤처리는 정부가 해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두껍게 진짜 취약계층이나 우리 지역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리고 예. 그거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두 분이 이제 좀 상반된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국가 채무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오로지 또 국민들의 몫이기도 하고 금액에 대한 혹은 돈을 줘야 하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좀 급조된 것 같다. 네,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게 아마 그 25만 원 그 금액대가 그 우리가 예전에 한번 코로나 때 받았죠? 예. 재난지원금 25만 원? 예. 아마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 설정을 하신 거는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또 확연하게 틀리죠. 그래서 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급조된 법률이다, 급조된 지원법이다. 네. 그래서 충분한 수기가 좀 필요한데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한데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충분히 좀 사전 논의를 하고 지원 그 25만 원 지원은 좀 뒤로 가도 된다. 근데 그 전에 그 정부 정책을 먼저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가지고 진짜 필요하다면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차은숙 의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이게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야당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짚어볼까요? 그래서 일단 지역화폐로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그 기한의 제한을 좀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기한의 제한을 둔다는 거는 또 그 우리 지역에서 쓰여지는 그 비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인상시키는 어떤 효과도 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시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그 원주시 같은 경우에 2018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지역
물론 이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엄청 큰 비용은 아니긴 하지만은 네. 그 지역 상품권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지역에 있는 어떤 상점들에서 이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미 이게 즉각적인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하고는 좀 달라서 네. 아시다시피 이게 연매출 30억 원이 초과되는 가맹점은 지역화폐 이 사용에 대해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25만 원 지원법은 뭐 크게 누구를 뭐 더 해주고 덜 해주고가 아니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으니 내 숨통을 좀 주자라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건데 이걸 이제 혹자들이 말하는 뭐 대부분 말씀이 나오는 포퓰리즘 논란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네. 사실은 저도 국민이고 우리 모두 다 국민인데 국민을 위해서 제가 냈던 어떤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활용하는 것인데 이게 무엇이 먼저가 더 뭐 잘됐다 잘못됐다 이게 기다 아니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돌아가야지 돼야지 경제가 흘러가고 그 다음에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거. 예전에 사실 우리가 우물 푸게 되면 마중물 같은 것도 넣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비용의 크고 낮음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활성화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지금 너무 힘든 경기를 좀 체감하고 좀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보신다고 하면 사실 이거를 어떻게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사회적인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경제 회복을 위한 표현, 정당한 지출에 대한 표현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활용한다. 숨통을 좀 트이게 해주는 하나의 표현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횡성의 좀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2021년, 2018년부터 해가지고 2021년 코로나19 당시에도 뭐 지역사회 경제에 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당시에 좀 횡성의 상황은 궁금합니다. 아까 차은수 의원님께서 원주시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좀 이제 반응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일단 그때랑 지금이랑 틀리다는 걸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는 지역사랑 상품권도 지급을 해줬지만 현금도 지급을 해줬고요. 지금 보면은 좀 다양하게 지원이 됐었죠. 지원했는데 일부 효과는 있었던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억 제한이라는 게 지금 최근에 들어왔죠.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사랑 상품권 재난지원금이 사용처가 대부분 대형마트나 하나로마트 쪽에서 다 소비됐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지역 소상인들한테 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주민분들이 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난 장을 보러 가거나 사용하는데 그래서 장 보는 데 가가지고 큰 마트나 그런 데 가서 보지 재래시장이라는 데 가서 보는데 쉽지 않더라. 이렇게 대부분이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규제를 달았겠죠. 30억 원.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진 않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 주민분들이나 이제 국민분들이 이동 제한이 걸려가지고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이라서 지금 현금 지급,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을 했지.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25만 원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전에 미리 지금은 힘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라든가 네네. 완전히 좀 어려운 세대에 그런 지원하는 거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그런 정책을 내놨어야지 그게 맞는 거지 순서가. 그것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그분들이 그거를 논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그럴 시간에 25만 원 지원법이 만들 시간에 여야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은 대안이 나왔을 텐데 네. 그렇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궁금해지는 게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서 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고 여당이 꺼내놓을 대안들 어떤
게 있을지 정운현 부의장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것들이 나올지. 어떤 것이 나올지 예. 궁금한데 일단 아마 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최악의 위기라는 거는 아마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이게 지금 이 지원법은 대한민국 누구나한테 지원해주지만 좀 더 서민들 쪽 있죠. 사회 경제적 약자, 취약계층들을 좀 두툼하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지금 이 25만 원 지원보다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더 좋지 않겠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정책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정책을 하고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거는 지금 행정부죠. 행정부 쪽의 역할이니까 그런 걸 주문하는 게 있고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이 리포트 하나를 갖고 왔는데 네네. 이게 아마 8월 달 아직은 되진 않았지만 8월 달에 아마 정부에서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소상공인 자금 상환 기간 5년 이상 연장, 분할 상환 만기 도래, 정기료, 임대료, 배달료, 그런 지원 다양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8월 달서부터 시행이 된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된 거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정책들이 좀 나오면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분들이랑 자영업자분들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계층을 더 도와야 한다라는 걸 이제 좀 앞으로 여당이 내놓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주셨고요. 차은숙 의원님께 좀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이게 어쨌든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고 현금성 지원 외에 이런 25만 원 지원 외에 좀 앞으로 민생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 있다면 지원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고민이 좀 되는 상황 중에 하나였어요. 예. 이 현금성 이외에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지금 우리 정의원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또 세금을 감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네. 과연 이것으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것들을 아마 국회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고 정부에서도 네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저도 여러 차원에서 봤는데, 네. 뭘 고민하든 간에 이게 25만 원이든 적든 많든 아니면 가난하든 아주 부자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인데 어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기를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부족할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네. 일단 시작됐다라면 발빠르게 진행을 하시고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들은 조금 더 추후에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 먼저 논의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저희 일반 시민들은 너무 힘들고 국민들은 힘들고 이러니까 누구나 공평하게 또 사회적 형평성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안을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관련해서 두 의원님과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횡성군 의회 정운현 부의장, 원주시 의회 차은숙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